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보영과 이주빈이 주연을 맡은 새로운 TVN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의 원작 소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라마의 리화를 보니 원작과 조금 다른 설정들도 있더라고요. 먼저 여주인공 윤봉과 그녀의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원작에선 서울에서 불륜이라는 오명을 쓴 윤봉이 체면을 중시하는 아빠와 한때 잘 나가던 스타였던 엄마에 의해서 집안 망신이라며 떠밀리듯 신수읍에 내려오는 설정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선 윤봄이 자발적으로 신수읍으로 부모 몰래 도망치듯 내려왔고 엄마 아빠도 애타게 딸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빠도 계속 딸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엄마 정난이도 사람을 시켜 계속 딸을 찾고 있었고요. 원작에선 윤봄이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으로 상처가 컸던 인물이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희준이라는 서브남주의 역할도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원작에서 최희준은 신수읍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고 그래서 딸을 잘 시집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윤봄의 엄마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둘을 선보게 만들고 하는 스토리였는데요. 드라마에선 최희준이 무결점 엘리트 변호사이자 윤봄의 엄마 정난이 배우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선태교와 예전엔 절친이었지만 지금은 10년째 찾아다니고 있는 앙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조금은 각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큰 상처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윤봄을 녹여줄 불타는 심장을 가진 직진 본능, 선재규의 핑크빛 로맨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원작 소설의 내용을 결말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한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던 윤봉 선생은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원 지도 교환을 신청해 신수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결백을 증명하려 했지만 부모님을 포함해 단 한 사람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아버지와 배우인 어머니는 너 같은 게 집안 망신이다라며 오히려 딸을 질책했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윤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오늘도 웃지 말고 즐겁지 말고 기쁘지 말자고 다짐하며 매일매일을 삭막하게 살아갔습니다. 한결이의 삼촌인 선재규는 담임교사가 한결이에게 부모도 없는 아이가 무슨 효행성이냐고 한 발언에 항의하러 학교를 찾아옵니다. 육중한 체격이 한눈에 드러나는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선재규를 선생님들은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동네 깡패, 건달쯤으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달리 그는 기술 특허로 코스닥에도 상장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윤봄이 신재생에너지 동아리 그린라르를 맡게 되면서 선재규의 회사에 견학을 가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학교 주차장이었습니다. 불륜 사건으로 신수읍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윤봄은 주차된 큰 차량 뒤에 숨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창이 내려오더니 울 때는 단계 최고예요라는 말과 함께 티슈 뭉치와 커다란 자두사탕이 담긴 큰 손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선재규였습니다. 그 이후로 재규는 우는 윤봄이 계속 생각나서 학교에 올 때마다 유심히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계속 풀이 죽은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몇 번의 만남 이후 봄이가 자신 앞에서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웃기 시작하자 재규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윤봄이 선재규의 조카인 한결이의 담임을 맡게 되고 학부모 상담 등의 이유로 두 사람은 자꾸 마주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선재규는 봄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슬플 때는 단계 최고라며 다정하게 마카롱을 건네고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이 들어간 삼계탕을 함께 먹어주었죠. 윤봄은 재규의 이런 행동들에 자꾸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규를 지켜본 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가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한편 재규와 점점 가까워지던 봄은 그의 팔뚝에 옅은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화상과는 다른 느낌의 붉은 흔적을 보며 봄은 재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빗속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했고 봄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봄식이의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러던 중 봄의 집에 도둑이 들었고 놀란 봄에게 재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라며 봄을 확 끌어당겨 자신의 두툼한 허벅지 위에 앉히고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싼 후 키스를 합니다. 봄도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죠. 선재규는 고등학생 시절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방화로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과거가 있습니다. 재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며 자랐고 답이 없는 남편의 뒤처리만 하던 어머니는 재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집을 나가면 대개 1년은 지나서야 돌아왔기에 재규는 혼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고 재규에게는 너는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아서 예뻐해 줄 수가 없다며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재규는 어촌 경매장에서 짐수레를 나르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재규는 아버지보다 덩치가 커졌고 자신을 때리려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반항했습니다. 눈이 뒤집힌 아버지는 라이터를 꺼내 가스호스를 싹둑 잘라버리며 협박했고 재규는 아버지의 나이프를 빼앗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결국 집에 불이 났고 경찰은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재규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재규의 주머니에서 나온 가스호스를 자른 나이프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긴 공방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마을에서 재규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재규는 아버지의 친구 심부름으로 배에 올라탔다가 납치되었습니다. 귀신배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운항되는 불법 원양 어선에 갇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재규는 20살이 되던 해 3년 만에 운 좋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도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재규에게 지금의 조카 한결이가 생기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재규가 한창 아버지에게 맞고 다닐 때 동네에서 그를 유일하게 도와주던 여인숙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이희연이란 딸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재규의 아버지의 동생 선영구와 사고를 쳐 아들 선한결을 낳았습니다. 재규를 찾아온 희연은 선영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며 한결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선재규는 조카 한결이를 맡게 되었죠. 재규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향에서 쫓겨나 어린 한결이를 안고 떠돌다가 우연히 신수읍에 정착하여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3년간을 노동 대가로 받은 당시 70만 원 정도 하던 암호화폐 20개가 가치가 올라 재규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재규는 한결이가 친모를 보고 싶어 할 때를 대비해 수소문하여 희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이제 얼굴도 기억 안 난다며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가수로 꿈꾸는 그녀는 아직 데뷔도 못했는데 발목 잡힐 수 없다며 뻔뻔하게 생활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재규는 묵묵히 돈을 주며 이걸로 자립해서 한결이 보기에 당당한 사람이 되면 그때 얼굴 한번 보이라고 했지만 희아는 이후로도 돈만 요구할 뿐 한결이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키스도 하고 잠도 자면서도 정작 사귀지는 않고 있던 재규와 봉. 그러던 중 태풍이 동네를 덮쳐 침수가 발생했고 미처 안전한 곳으로 가지 못한 저지대 주민들은 모두 튼튼하게 지어진 재규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신수읍 마을 전체가 정전되었지만 재균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 배터리 덕분에 비상 전기 공급이 원활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봄은 정리를 하고 있는 재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기고 싶으면서도 안아주고 싶은 감정이 드는 동시에 땀에 젖은 넓은 등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봄은 자신이 재규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재규에게 윤봄과 선재규의 첫날을 오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고백합니다. 태풍이 몰아친 정신없던 오늘이 자꾸 기억에 남을 것 같았고 이런 날이 첫날로 남으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한편 사귀기로 했지만 범인은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엄마 아빠가 재규를 곱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규는 특유의 넉살로 봄의 어머니 정난이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사실 정난이는 시골에 처박혀 있는 딸을 시집이라도 좋은데 보내려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같은 동네에 있는 엘리트 검사 최희준과 선을 보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려는 최희준과는 달리 봄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런 봄에게 정난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찾아 신수읍에 내려왔다가 정난이의 차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마침 지나가던 재규는 번듯한 차림에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진흙푸성이가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차를 들어올려 빼냈습니다. 살해를 하고 싶다는 정난이에게 재규는 사양하며 외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죠. 이후 봄은 재규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어머니에게 소개했고 재규는 고급스러운 꽃다발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간 나니에게 따로 연락하며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는 등 세심하게 정난이를 챙겼습니다. 이런 재규가 마음에 들었던 정난이는 그를 우리 규서방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결이의 친모 이희연이 재규를 찾아옵니다. 희연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거기서 주목받으려면 슬픈 사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한결이 앞에 나타나 엄마라고 밝히고 같이 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한결이 사진 몇 장을 보여주니까 당장 계약하자고 했다며 한결이의 준수한 외모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한결이의 학교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찾아와 이희연 출연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데 서바이벌 도전 중에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었다며 희연이 한결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보여주고 한결에게도 엄마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찍자고 강요합니다. 학교에 있던 봄은 바로 재규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재규는 한결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막을 권리 같은 건 나한테 없다며 한결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봄은 이제 와서 아들을 이용하는 희연이 너무 미웠고 한결이의 의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촬영을 밀어붙이는 제작진에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봄은 한결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작진을 강제로 돌려보내고 한결은 영상 편지는 내일 촬영하겠다며 따로 약속을 정합니다. 사실 제작진은 처음부터 희연과 짜고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희연이 서바이벌 시작 전에 PD에게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라며 한결이의 사진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PD는 서바이벌에 참여한 출연자들의 스타성이 현저히 떨어져 자극적인 에피소드로라도 분량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한결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가는 엄마한테 쓰는 영상, 편지 대본까지 준비해 두었지만 한결이는 그냥 전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담고 싶다며 작가가 내민 대본을 받지 않고 영상 편지를 찍습니다. 한결은 희연에게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하며 나 대신 선택한 길이니 꼭 성공하고 만나지는 않을 거지만 멀리서 진심으로 응원할 테니 행복하라며 의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작진은 17년 만에 만난 엄마와 아들의 눈물겨운 상봉을 노리고 있었는데 한결이가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당황하며 하나뿐인 가족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고 한결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에 한결은 자신한테 가족은 우리 삼촌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사실 한결은 최근에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방에서 재규가 엄마인 희연에게 이제껏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규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한결은 돈만 뜯어가고 자기 자식을 버린 희연에게 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한결의 진심을 알게 된 재규는 제작진을 향해 자신이 희연한테 영상 편지를 보낼 테니 꼭 방송에 내보내라며 한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건 바로 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결이 엄마도 할 테니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 PD는 희연의 영상 편지를 내보낸 후 한결의 영상 편지 대신 학교에 찾아갔을 때 봄이 제작진을 막아서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자막에는 긴급 상황 촬영 중지라는 글자가 깜빡였고 그러니까 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남자랑 만나신다는 거죠. 그 남자분이 아이가 친모를 만나는 걸 거부하시는 건가요? 아이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작가의 목소리만이 화면에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히 촬영 당시에는 저런 대화를 한 적이 없었기에 따로 찍어서 교묘하게 편집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악마의 편집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일부러 봄의 얼굴을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해 캡처본이 돌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봄의 얼굴과 신상이 퍼지며 정난이의 딸이라는 것과 남자에 미쳐서 자기 반 학생에게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여자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여론이 뜨거워질 때쯤 과거 봄이 불륜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며 봄은 완전히 매장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봄은 인생에 또 이런 시련이 닥치자 과거처럼 모든 사람들이 또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수읍의 사람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이상한 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봄의 편이었죠. 선생님들은 봄의 불륜 얘기 같은 건 언급하지도 않고 배우 정난이의 딸이었냐?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은 우리가 지키겠다며 오는 봄의 주위를 빙 둘러싸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사실 봄은 타인에게 보호받는 상황은 전혀 기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녀의 옆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게 되었죠. 내가 싹 해결할 테니 믿어달라던 자규는 정난이에게 전화를 걸어 둘이 힘을 합쳐 보미 씨를 돕자며 방송국 앞에서 봄의 친오빠 윤청을 만납니다. 윤청은 사실 남보다도 못한 오빠였습니다. 윤청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유학을 갔지만 왕따를 당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 봄과 자신을 비교하며 동생을 미워했고 엄마가 시켜 봄을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다리에 철심을 박은 이후로는 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봄이 학부모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퍼뜨리고 사진을 조작해서 뿌린 것도 바로 오빠 윤청이었습니다. 윤청은 친구인 카메라 감독이 한결이의 영상 편지를 촬영하러 갔다가 윤봄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후 함께 윤봄나락 보내기 작전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정난이는 우연히 아들의 컴퓨터를 쓰다가 윤청이 봄과 유부남 사진을 합성한 자료를 발견해 모든 게 다 아들 윤청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아냈죠. 재규는 방송국 앞에서 다수의 방송국 관계자들 앞에서 사실을 밝히고 윤청에게 보미 씨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윤청이 사과를 안 한다고 난리치면서 나가려고 하자 덩치가 큰 재규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윤청을 막아섰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몰래 보고 있던 봄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다리를 절게 된 게 다 자신 때문이라 생각해 죄책감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을 불륜녀로 만들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 또 나락으로 가게 만든 게 오빠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봄은 오빠에게 어차피 오빠를 고소할 거니까 사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좋다며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변호사를 통해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소동은 방송국 앞에서 벌어져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윤청과 방송국의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앞장서서 봄을 욕하던 네티즌들은 자취를 감췄고 그럴싸하게 가공되어 떠돌던 루머들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친오빠를 고소하는 건 이전에 선을 봤던 최희준이 변호사 개업을 하며 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료되고 재규는 봄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당일 어렵게 예약한 호텔은 폭탄 테러가 예고돼 갑자기 숙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약해둔 꽃집엔 불이 나서 꽃다발은 준비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은 양복에는 강아지 털이 잔뜩 묻었으며 봄에 대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편지는 펼치는 순간 강풍이 불어닥쳐 날아가 버립니다.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한 많은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렇게 재규는 아무것도 없이 봄에게 그냥 진심을 전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난 제대로 된 가족이 뭔지 애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살았고 한결이를 키우면서도 조금은 외로웠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남들이 사랑 이야기를 해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미 씨를 만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일러 바치고 싶고 내 모든 걸 말해주고 싶고 보미 씨 모든 걸 알고 싶은 이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규는 봄에게 평생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봄은 재규에게 조금은 이상한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며 날 웃게 해주고 날 움직이게 만드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답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